잘 쉬었지? 쉬는 시간 없이 갑시다. 왜 표정이 안 좋아? 아 좋아요. 기분이 언짢으신데? 아 아니요. 늦게 들어왔는데 쉬는 시간도 안 준다고? 이 새끼가 아니요. 좀 이런 마인드인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자, 1대 함수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그리고 여기 형광펜 친 이 문장도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일단 요 1대1 함수 정의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취약하고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왜? 똑같아요. 카운트. 안녕히 계세요. 아, 잘 먹었습니다. 아이 고생했어요. 아, 중1 애들 시험 끝났다. 중1이에요. 후배. 단요.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정의부터. 이게 좀 바로 콕 찌르면 콕 튀어나와야 돼요. 알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얘기하면은 자,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함수에서는 일단 총 4가지를 다뤄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총 4가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어떤 게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이고 상수함수가 항등함수인지까지 이제 확장을 해야 돼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확실하게 머릿속에 가긴 했어, 가위로? 해? 이따 흘린 시간에 잘 개념 복습하고 민지도 자만하면 안 되고 예건이도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자, 여기 봅시다 x에서 x로 갈 때 정역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정역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정역의 범위가 없습니다. 그럼 범위가 없으면 모든 실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결과가 요 식을 만족시키면 항등함수인 거거든. fx는 x라고 돼 있지. 그치? 자, 봐봐. 내가 x1을 넣었어. 그럼 몇이 나오는 거죠? 1이 나오는 거야. x1을 넣었으면 2가 나오는 거고 3을 넣었으면 3이 나오는 거지. 이 식 자체의 의미가. 가로 그죠? 그럼 1 넣었을 때 1 나왔어. 2 넣었을 때 2 나왔어. 3 넣었을 때 3 나왔어. 내가 뭔가를 넣었더니 그 넣은 게 그대로 나왔죠. 그걸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좀 더 쉽게 와닿게 얘기할게요. 쌤은 항등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 첫 줄에서 정의역 x라고 돼 있고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모든 실수를 했잖아. 그럼 너네가 x에 모든 실수를 다 대입할 거야. 근데 항등함수라는 게 다 무조건 내가 뭔가를 넣으면 그 넣은 걸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게 유일하게 x밖에 없다는 거야. y는 x. y는 x예요. y는 x. 우리 fx를 y는으로 쓰잖아. y는 fx 이렇게 쓰잖아. 얘를 y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y는 x.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이 y는 x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 모든 실수를 때려 넣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건 y는 x가 유일한 거야. 자, 이 말을 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x가 이거래요, 정의역이. 이게 범위를 지정했어요, 쌤이. 그럼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그럼 정의역도 마이너스 1, 0, 1이고 그 다음에 공역도 마이너스 0, 1이지. 그럼 fx가 이 식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x 세제곱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얘는 항등함수가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항등함수가 결국 뭐야?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원소를 대입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면 그걸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 몇 나와요?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죠. 자기 자신이 계속 나왔죠. 그럼 이때 얘를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항등함수를 y는x로 외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항등함수를 y는x라고 외워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y는 x는 아니라는 거야. y는 x이려면 정의역 범위가 실수 전체여야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까지 쓴 말? 아직 그 문제를 안 풀어봐서 와닿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관계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이 관계가 항등함수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상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상수함수는 x에서 y로 간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정의역 공역이고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자, 이것도 지금 정의역의 범위를 얘기 안 했죠? 실수 전체에 대한 겁니다. 실수 전체에 대해서 fx는 c라고 돼 있지. 그래 놓고 c는 뭐래? 상수래.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대요. 자, 근데 다시 이렇게 보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위에서 쌤이 fx는 x가 항등함수라고 했을 때 fx는 해놓고 y라고 적어놨죠. 그럼 똑같이 얘도 y라고 하게 되면 y는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이게 상수함수인 거야. 이게 상수함수인 거예요. 아마 예건이나 민지 같은 경우는 내가 상수함수라는 건 수업 때 평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거고 가율이는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정의역이 자 이렇게 치고 자 fx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다 여기다 x에다 대입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엔 x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x에 1 넣으면 몇 나오는 거예요? 2 넣어도 몇 나오는 거야? 3 넣어도 몇 나오는 거야? 10까지 넣어도 5 나오는 거지. 그럼 그때는 이 그림이 이렇게 화살표가 몰빵이 된다는 거야. 화살표가 이렇게 몰빵이 돼. 내가 x에 몇을 넣든 무조건 y 값이 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치역이 5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한번 여기 그림으로 보자. 자, 1루튼, 2루튼, 3루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항등함수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한번 퀴즈합시다. 자, 이 함수 맞습니까? 네. 고민하면 안 돼요. 애초에 이름이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 맞아요. 자, 1대1 함수 맞을까요? 1대1 함수 맞아요. x가 달라요. 연결된 y값도 다르죠. 1대1 대응 맞아요? 네. 시역, 공역 같죠? 아, 그래서 얘는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다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알겠지만 1, 2, 3이 정의역일 때 C로 화살표가 몰빵이 돼 있지. 이 화살표가 몰빵되는 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1루튼, 2루튼, 3루튼 C가 나오는 거니까 fx는 C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퀘스천 할게요. 이 함수 맞아요? 네, 맞죠? 함수니까. 그리고 두 번째 1대1 함수 맞나요? 아니죠. x가 다른데 y가 같으니까. 그럼 1대1 함수가 안 됐으니 자연스럽게 1대1 대응도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이러니까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런 걸 물어보거든, 실제로. 그리고 심화 과정이 나오면 그 정의를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쌤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 이걸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이건 얘기했죠? 두 번째, 상수함수의 치역은 원소가 몇 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상수함수의 치역. 원소가 한 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치역이 뭐였어? 화살표를 받는 거였지. 근데 상수함수가 뭐였어? 화살표가 하나에 몰빵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치역의 원소 개수는 한 개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장을 이해를 해야 너네가 정의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지루한 겁니다.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격하게 끄덕이시네요, 문지 씨. 자, 그럼 이제 그래프로 1대1 함수, 1대1 상수 함수, 항등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 배웠었죠? 함수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죠? 얘 함수다, 함수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방법. 뭐였지? 하나에 하나. 그래프로 얘기했을 때. 안 튀어나오지? X를 넣었을 때 Y가 값이 하나. 자, 다시 쌤이 질문한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함수다 아니다 판단하는 방법. 요거죠. 봐봐, 이게 안 되니까 정의가 안 된 거야 이게. 개념 공부 안 된 겁니다 이게. 대충 함수를 이렇게 그려놨다고 쳤을 때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으면 교점이 몇 개가 나와 계속. 그럼 이건 함수가 맞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함수네? y축에 평행한 선.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왜 이러면 함수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는 거야.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x를 집어넣었을 때 y 몇 개 결정되는 거야? 하나 결정되지. 여기도 x 하나일 때 y 하나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하나에 하나로 외웠잖아. 그 정의에 맞으니까 얘가 함수가 맞다 이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어때? 교점이 몇 개야? 2개잖아. 그치? 그럼 내가 x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나오고 x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건 함수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리잖아. x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y가 2개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프에서 쉽게 판단하라고 만드는 방법이 y축의 평행한 선. 수식으로는 x는 k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면 함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1대1 함수일 때를 이제 판단할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럼 1대1 함수 정의가 뭐였어? 1대1 함수 정의.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요거에 맞춰서 이해를 해보면 돼. 그럼 봐보자고. 쌤이 2차 함수스럽게 하나를 그렸어. 그럼 얘한테 물어봤어. 얘 함수 맞아 틀려? 라고 하면 일단 함수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물어본 거야. 1대1 함수 맞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1대1 함수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거기 정의에 맞게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다르냐? 요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근데 봐봐. 2차 함수스럽게 그린다고 했으니까 2차 함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쌤이 x1을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리고 반대편에 x2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럼 여기 점 보이고 여기 점 보이죠? 그럼 x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y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 x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y지? 그럼 여기 y랑 여기 y가 서로 어때? 같죠?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x가 다른데 y가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는 거라고. 그래프 판단할 때는. 반면 얘는 어때?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제. 그럼 x1을 집어넣고 x2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x가 달라. 그 y값이 다를 수밖에 없지. x1, x2를 어디로 지정을 해도 x가 서로 다르면 y값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함수 그래프 판단하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x축의 평행한 선을 그리면 돼요. 함수 그래프는 뭐였어? y축의 평행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지. 1대1 함수는 x축의 평행한 그래프를 그려.
그럼 교점이 두 개지. 그럼 1대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x축의 평행한 선을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1대 함수가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헷갈려. 함수 그래프는 y축 평행한 거래. 1대1 함수는 x축이 평행한 거래. 그러니까 그걸 그냥 외워버리면 무조건 헷갈려서 틀린단 말이야, 한 번쯤은.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말고 y축의 평행한 선을 그렸을 때 함수 그래프로 얘기할 수 있대, 교점이 하나면. 그럼 왜 그런데 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안 까먹는다고. 아시겠어요? 이따 다 정리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만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이제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으면 된다라고, x축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면 된다라고 결론 내렸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1대1 대응 1대1을 알아볼 거야. 자,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보자. 이건 너네가 아직 안 배운 함수예요. 이거 너네 2학년 때 지수함수라고 따로 배웁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세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얘 함수 맞아요? 교점 하나죠? 1대1 함수 맞아요? 맞죠? 그럼 다음으로 또 물어본 거야. 얘 1대1 대응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했어야 됐어? 시험이랑 가야 되고 1대1 함수. 그렇지, 일단 1대1 함수부터 통과해야 되지. 그럼 1대1 함수 통과했지 방금. 그럼 우리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졸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수업이. 이래야 뒤에 게 돼. 문제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럼 치역하고 공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알아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쌤이 이거 그림 그리면서 정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 어떤 말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범위 이런 얘기 아예 안 했죠? 그럼 범위가 뭐인 거야? 실수, 전체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얘기하자. 그럼 공역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실수 전체거든? 근데 공역은 무슨 값이라 했어? 공역은 그건 치역 얘기잖아. 공역은 y값 범위래잖아. y값. 공역이 뭐야? y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y값이라는 거야, 공역은. 그럼 y 범위가 y값이 실수 전체인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공역을 체크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은, 공역이 y니까 y는 좌표 평면상에서 위아래야 좌우야? y는 판단할 때 위아래잖아. x가 좌우잖아. 그래서 공역은 위아래가 공역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근데 실수 전체라며. 그럼 이거 전부 다가 공역인 거야. 오케이? 문제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공역에 대해서. 그럼 공역은 알았어. 이거 전체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치역 얘기를 해야겠죠. 치역은 뭐였어요? 화살표를 받은 아이라고 했었지. 그 동그라미 그림상에서. 근데 그러면서 무슨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 치역을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함수값의 범위가 치역인 거야, 이제 지금부터. 근데 함수값이라는 거 뭐야? x를 집어넣었을 때 그 y값을 함수값이라 부르잖아. 그치? 그럼 그 y값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이 수많은 점들이 함수값이겠지. 이 수많은 점들이. 물론 쌤이 지금 점 찍은 거 사이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겠지. 이게 함수값이야, 다. 근데 결국 함수값도 무슨 값이죠? x값이야, y값이야, 함수값은? y값을 뜻하잖아요. 그럼 아까 공역할 때도 y값에 대해서 위아래로 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치역을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요. 얘를요, y축으로 다 붙이세요, 하나씩 다. y축 하나씩 다 붙여요. 왜? y를 보는 거니까. x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럼 하나씩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다시 찍히게 되겠지. 그치? 그럼 그 수많은 점들을 이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된다.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 달라 지금? 공역은 빨간색 선이고 치역은 파란색 선이잖아. 다르잖아.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면 공역이 빨간색 선이면 치역도 빨간색 선이랑 똑같이 나온다고 범위가. 근데 아니잖아. 이게 절반이잖아. 다르지?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 자, 쌤이 이번에 이렇게 할게. 정의역을 이 빨간색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 정의역은 X범위죠? 그 X범위니까 좌우를 체크한 거예요, 지금. 민지야? 다 알아? 아니지? 자, Y범위 체크할 거야. 공역도 체크할 거야. 공역은 요만큼이야. 범위 지정했어. 그럼 쌤이 이 범위 안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범위를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좀 특이하게 그려봤습니다. 자, 먼저 봐봅시다. 이 함수 맞습니까? 이 범위에서만 보는 거야. 이 범위에서만 보는 거야. 함수 맞아요, 틀려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정의역 공역 이거 지정해줬잖아요. 정의 입각해서 배운 데가 지라. 그래프 상에서 함수 어떻게 구분한다 했어? 그래프 맞는지 틀린지. 그럼 그걸 너네 계속 그어.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지 아니면 갑자기 두 개가 나오는지 그어. 쫄지 마. 그래프 보고. 교점 몇 개야? 계속. 계속 한 개 나오잖아. 이거 함수 맞아. 함수 맞다고. 정의에 입각해서 사고를 하라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1대1 함수 맞아, 틀려? 맞아요. 교점 무조건 한 개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너네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죠? 이런 거 나와요. 생긴 거. 그러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하고 해야 돼. 자, 그럼 1대1 대응인지만 확인할 거야, 이제. 그럼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빨간색 선이 공역이죠. 자, 그럼 이제 치역을 볼 거예요. 치역은 무슨 범위라고요? 함수값 범위, Y법인 공역. 치역은 함수값 범위. 화살표 받은 애라고 하면은 그거는 동그라미 두 개 있을 때 하는 얘기거든. 그걸로 이제 얘기하면 안 돼, 그래프상에선. 함수값 범위라고 하면 돼,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살짝 마사지로 배웠으니까. 그럼 함수값 범위를 볼 때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수많은 점들이 이제 함수값이 되는 거잖아. 근데 결국 함수값도 y값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 이제 y축에 붙여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쪽에 이제 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물론 이 점도 일로 뚝 갑니다. 얘가 어때요? 붙이면 여기로 붙겠죠. 그럼 어때요? 요게 치역이 되는 거죠? 공역하고 어때요? 같았죠? 아까 공역이 빨간색 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쌤말 이해됐습니까? 항상 지금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항상 정의에 입각해서 사고를 해야 돼. 그러려면 정의를 완벽하게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 단계까지 왔어.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를 했으니까. 알지?
그래서 쫄지 말고 정의 입각해서만 무조건 사고하면 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프 판단. 첫 번째, 함수 그래프 판단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네, y축 평행한선 또는 수식으로는 x는 k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 두 번째,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슨 축의 평행한선? x축의 평행한선. 수식으로는 반대로 y는 k라고 하시면 됩니다. y는 k. 아까 y는 k가 무슨 함수라 했지? 상수함수.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1대1 대응까지도 얘기하죠. 자, 1대1 대응은요. 일단 1대1 함수인 저 x축의 평행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면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요. 뭐냐면 쌤이 이렇게 불러요. 항증각. 일단 써두세요. 또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뭐냐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다 쓰지 않을게요. 근데 그 항상 증가 감소가 뭐냐면 쫙쫙 증가해야 돼. 즉 뭐냐면 뭔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쌤 아까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 1대1 대응이라 했니? 아니라 했지. 왜냐면은 공역을 말 안 했으니까 실수 전체잖아. 근데 치역은 y 붙여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말고, 이거 증가 맞거든요?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말고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수 맞죠? 1대1 함수 맞죠? 치역, 그 공역 치역 얘기 안 했죠? 그럼 공역은 실수 전체 빨간색 선이고, 치역은 이 모든 함수값, 이 y값들을 다 y축에 붙인 거잖아. 그럼 그것도 체크해보면 요만큼이지.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어때요? 같죠? 이런 걸 1대1 대응이라 부른다고요. 아까 쌤이 특이한 걸 보여줬었죠? 일반적으로 너네가 많이 푸는 스타일의 문제가 얘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스타일이 얘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항, 증, 감 형태면 1대1 대응 그래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공역하고 치역이 그때 같아질 수가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특이함수라고 할게요. 특이함수. 특이함수가 뭐냐면 특이하게 생긴 거. 아까 쌤이 막 뭔가 뚝뚝 끊어서 그렸죠? 그래프를. 그런 걸 그냥 특이함수라고 불러요. 그런 게 있을 때 그거는 정의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판단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문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이제 정의 입각해서 잘 사고하셔야 됩니다.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막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일단 개념 체크 한번 해봅시다. 해당되는 거 있는 대로 다 고르래요. 자, 여기서는 지금 함수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함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대1 함수 맞습니까? x 다른데 y 같죠?
아닙니다. 1대1 함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1대1 함수 맞습니까? 이거 함수 자체가 아니죠? 1대1 함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리을 써야겠죠, 먼저. 1대1 함수 맞습니까? 맞죠? 1대1 함수 맞습니다. 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1대1 대응이죠? 그럼 1대1 대응이면 리을, 미음, 비음이 1대1 함수였으니까 딴 거 볼 필요 없는 거야.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리을 1대1 대응하려면 이제 치역 공역만 보면 되는 거지. 1대1 함수라는 관문은 다 통과했잖아. 그럼 여기 공역 뭐니? 1, 2, 3, 4. 치역 1, 2, 3이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치역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치역 공역 같죠? 그래서 미음 되고요. 비읍도 같은 얘기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다 되는 친구였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뭐야? 리을, 미음, 비읍에서만 보면 돼. 더 작게 나와서 리을은 1대1 대응이 안 됐으니까 미음, 비읍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등함수는 뭐였어? 아까 쌤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었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었으면 1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었으면 2 나와야 되고 3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음은 맞아, 항등함수가. 근데 비읍은 자기 자신이 안 나오지. 그래서 얘는 탈락인 거야. 정에 맞춰 생각하면 됩니다. 4번 상수함수는 몰빵되는 거라 했죠, 화살표가. 여기서 몰빵되는 건 유일하게 하나 있네. 니은이죠. 하나에만 몰빵돼야 돼요. 상수함수는 치역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니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봅시다. 뭐야, 또 하네. 또 해보자. 자, 보자.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이제 얘기해줬습니다. 그럼 기역에서 정역 체크하면 요거고요. 공역 체크하면 이거예요. 오케이? 자, 해당하는 거 찾으랍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만 나와 있으니까 함수 얘기를 안 하고 기억 봅시다. 1대1 함수 맞습니까? 맞죠?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x 다르면은 y값 서로 다르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x축의 평행한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면 된다고. 그럼 1대1 함수 맞습니다. 그리고 배운 거 더 갑시다. 항증감 맞나요? 항상 증가하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모두 되는 거야? 1대1 대응도 되는 거야. 자, 니은 봅시다. x축의 평행한선 하나 그었을 때 교점이 엄청 많죠? 그럼 이건 1대1 대응도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보면은 x가 1이든 x가 2든 x가 3이든 y값이 다 어때? 다 같지? 그럼 그거를 동그라미로 그리면 화살표가 몰빵된 형태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함수인 거야? 상수함수인 거야. 그래서 니은이 1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율이 괜찮아요? 오케이. 자, 디귿 볼게요. 항증감이죠, 지금. 항상 증가하고 있죠. 그럼 1대1 함수? 1대1 대응? 둘 다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어때?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몇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자기 자신도 등장했죠. 그래서 얘는 항등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항등함수인 거죠. 자, 리을 가겠습니다. 자, 리을이면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림이거든, 비슷하게. 하나씩 봅시다. 1대1 함수 맞습니까? 맞죠? 교점이 하나면 돼. 이렇게 되겠죠? 1대1 대응 맞을까요?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냐? 1대1 대응은 공역이 이만큼이랬잖아. 그럼 치역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치역은 함수값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요렇게로 체크되잖아. 이 수많은 점들을 y축에 붙이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얘가 항등함수도 아니고요, 상수함수도 아닌 거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두 집합 나와 있어요. X 집합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조건제시법으로서 X 범위 알려준 거지. 그럼 사실상 무슨 역 알려준 거야? 정의역. 얘는 뭐 알려준 거야? 공역 알려준 거야, 공역. 근데 사실 여기까지 봐야지. X에서 Y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정의역이라 했고 뒤에 있는 게 공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 이름이 정의역이고 얘 이름이 공역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A값, B값 구하래서 곱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 문제는 정의역, 공역의 실수 전체였는데 이제 얘는 범위를 세팅시켜줬지. 범위를 세팅시켜줬죠? 그럼 이렇게 범위가 세팅됐을 때는 너네가 직사각형 하나 그리시면 풀기 편합니다. 정의역이 무슨 범위라고 했죠? X범위라 했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1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좌표평면 안 그리고 지금 그냥 틀 잡아서 바로 풀겠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공역 Y범위랬지. 그럼 여기다가 0 쓰고 여기다가 4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평면 상에서는 요거랑 지금 요거 보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틀로 잡은 거야, 직사각형 모양. 됐나요? 그럼 여기에 이제 fx인 ax 더하기 b를 그려줄 겁니다. 그래프로 푸는 거니까. 근데 그렸는데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어떻게 그려야 돼? 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 조건부터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시역과 공역까지 같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얘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럼 1차 함수는 총 3가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증가할래? 감소할래? 일자일래? 이렇게 구분돼. 이때 되려면 이걸 결정하는 건 여기서 어떤 문자일까? A겠죠? 이땐 A가 0보다 큰 거고 이땐 A가 0보다 작은 거고 이땐 A가 몇인 거야? 0인 거잖아. 그리고 이거를 A가 0이라고 하면은 결국 상수밖에 안 남지? 그럼 무슨 함수라 불러 이거를? 상수함수라 부르는데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일단 바로 커트가 되는 거지. 그럼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그럼 얘였다고 쳐보자고 이제. 그럼 얘를 여기다가 그릴 거야. 그리고 너네한테 내가 물어볼 거야. 맞는지 틀린지. 자, 쌤이 이렇게 그렸어. 이거 1대1 대응 그래프 맞을까? 틀릴까? 네. 왜죠? 이거 이렇게 원래줄을 딱 붙였을 때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이 나. 그렇죠. 공역이 뭐야? 요 범위잖아. 그럼 치역도 똑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붙이면 어떻게 돼? 요 범위밖에 안 되잖아. 비었지 여기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공역이 0부터 4니까 치역도 0부터 4이려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 이 직사각형의 두 꼭지점을 이은 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붙으면 치역과 공역 따지겠죠. 자, 그럼 잘 이해했고 한번 쌤이 다른 거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면 이거는 처음 경험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틀린 이유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의역 때문이야. 얘는 이 범위에서 함수가 아니야. 왜냐면 함수라는 건 x가 들어가면 y가 결정돼야 되는 거지, 하나로. 근데 내가 x를 요걸 집어넣었어. 여기 점 있어, 없어? 없죠. x를 집어넣었어. x 이 값을 집어넣었어. 근데 y 값이 없어.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처음 겪는 이유야. 왜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냐면 애초에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함수가 아니야? x 집어넣는데 y가 안 나와요. x를 여기서부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넣잖아요, 지금. 점이 없으니까 y가. 그치? 그래서 무조건 이 스타일을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결국 뭐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1, 0. 이 점은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틀 잡으면 점 찾는 것도 쉬워. 꼭 이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쌤처럼 풀어봐. 훨씬 편합니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뭐 하면 되겠어요? 대입하면 되겠고 그걸 연립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 B 찾으면 돼요. 자, 그럼 그거는 이따 연습할 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할 때. 자, 그럼 얘 끝났고요. 그럼 얘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감소함수 형태로 그리고 싶어요. 그럼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 파란색처럼 이 두 꼭지점을 지나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파란색 점 몇 콤마 몇이죠? 그렇죠. 자, 여기 점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연립하면 끝나겠지. 그럼 지금 둘 다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까지 해봅시다. 학교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물론 방금 문제도 잘 나와요, 학교에서.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이 유형을 가지고 한 단계 꼬아서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개념을 반복하고 이런 이유가 이런 기초 문제를 풀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꼬아진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정의에 맞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정의에 맞춰 생각을 안 하면 그 문제 절대 못 풀게 돼 있어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려고. 근데 지금 쉬운 문제 하니까 좀 지루하긴 해. 알아. 좀 지루하긴 한단 말이야. 자, 볼게요. 보자.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라고 돼 있죠. 요 R이라는 말이 은근 너네한테 자주 보게 될 건데, 이 R이 리얼 넘버를 할 때 R이야. 그러니까 실수 범위란 뜻이야. 실수 전체 범위. 자, 그리고 fx를 보면은 그 조각 나 있다라고 이제 쌤이 자주 얘기할 거거든요. 요거를 조각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오케이.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너네가 그렸어.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그때 A 값 구하래. 자, 그럼 이번에는 직사각형이라는 걸 그릴 수가 없어요. 직사각형은 아까 범위가 정의역 공역이 지정돼 있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단 말이야, 직사각형을. 근데 얘는 실수 전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사각형을 못 그려. 그럼 그때는 그냥 좌표평면 그리면 돼. 그럼 이제 요거 그리는 걸 연습해보자. 자, 일단 얘부터 그릴 거거든? 그럼 얘를 그릴 때는 요거를 지워. 그냥 지워버려. 얘로 신경 쓰지 마. 그냥 x 플러스 1 그린다고 생각을 해. 그럼 1차 함수 그리는 거죠. 1차 함수 빨리 그리는 법은 x절편 y절편 체크하면 되지. x절편 몇이니? 나 힘들어. 마이너스 1이죠. y절편 몇이에요?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그려 일단 이어. 이렇게. 근데
이제 신경 쓰면 돼요. 얘를. 나는 어디만 원하는 거예요? x가? 0 이상만 원하는 거죠. 그럼 x가 0일 때는 0이잖아. 그럼 0 이상이면 왼편 오른편? 오른편이고 포함하고 있죠 0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빨간색으로 체크하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검은색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마찬가지. 요거 그릴 거야. 요거 그릴 거야. 그럼 지금 얘 a라는 것 때문에 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a가 0보다 작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0보다 작았으면 일단 y절편이 오죠. y절편. 직선이니까 x절편, y절편 체크할 거란 말이야. y절편,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 a죠, a. 그치? 그러면 a를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그리고 증가야, 감수야? 증가지. 그리고 우리 0보다 작은 쪽, 즉 왼편만 원하는 거지. 그럼 결국 이렇게만 그리면 된다는 소리 아니야.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빵꾸 이렇게 뚫어놓고 이 빵꾸 메꾸는 거, 빵꾸 뚫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 쉽지 않아 그래서. 자, 그럼 여기까지 그림 그렸죠? 확인합시다. 1대1 일단 함수 fx라 했으니까 당연히 함수 맞아요. 1대1 대응이 맞는지 보자. 그럼 일단 1대1 함수를 통과해야겠지. 1대1 함수 통과됐니? 표점 무조건 하나죠? 자, 그럼 이제 치역 공역만 보면 되죠. 놓치지 마. 공역 뭐였어요? 공역. 공역이 뭐예요? 공역이 뭐였니? 아, 여기서 범위. 실수 전체였지. 요거야. 이게 공역이야. 치역은 어떤 범위라고 했어, 선생님? 치역은 함수값 범위. 치역 함수값, 치역 함수값, 치역 함수값, 치역 함수값. 함수값 범위가 치역이야. 그 함수값이라는 건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의 범위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체크돼? 여기랑 여기지. 여기 없지. 그럼 치역과 공역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럼 이 선이 빨간색 선이 내려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좋겠죠. 자, 정도를 벗어날게요. 아, 올라가는 게 좋아? 그럼 나 여기까지 올라가 볼게 한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하죠. 1대1 함수 맞습니까? 정의 입각해서 하고 하세요. 1대1 함수? 아니에요. 표점 몇 개예요? 2개예요. 자신감 있게 정의에 맞춰서만 하시면 돼요.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데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잖아. 그럼 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언제 답이라고 볼까? 그쵸, 여기에 얘가 딱 껴졌을 때. 네. 우리가 저기 음수일 때 왜 1대1 함수가 1대1 함수 맞는데? 돼요? 네, 왜요? 그 A랑 1 사이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얘기할 것 같았어요. 네. 1대1 함수는요. 동그라미로 생각해봐. 동그라미로 공역이랑 치역이 같을 필요 있어요. 그러면은 정의역에서 공역 쪽으로 화살표를 쏠 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안 받는 게 있어도 되는 거지. 그게 이 부분인 거야. 결국 x 집어넣었을 때 y가 다 결정됐잖아. 이게 공역, 요게 치역. 치역과 공역은 달라도 돼, 1대1 함수. 이해됐죠? 이게 정의에 입각한 사고. 그렇게 계속 질문해야 돼. 요거는
너네가 아무리 정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알아.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열이가 너무 이뻐. 오늘 안 들고 있어서. 뭐 기분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할 얘기 까먹었다. 물론. 그래서 쬐끔이라도 애매한 순간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그 애매한 것이 틀려요. 정의랑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근데 이 함수 자체가 다 정의랑 관련된 문제. 이 여러 가지 함수가. 알았죠? 그래서 됐고, 그럼 이제 요 얘기 이어서 계속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왜 1대1 대응이 맞는지도 다시 한번 정의에 맞춰 생각해보죠. 선 그으면 무조건 교점 하나죠. 그리고 공역 이만큼이었고, 빨간색 붙이면 이만큼이고, 파란색 붙이면 이만큼이죠? 쭉 일자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A가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얘기합시다. 결국 0 넣었을 때 y 값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함수에 0 넣었을 때랑 이 함수에 0 넣었을 때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풀 때 0 넣고 0 넣고 같다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고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어느 정도 괜찮아.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하면 돼. 왜냐? 구분이 되거든. 어떤 유형인지. 근데 빡센 유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닐 때가 있어. 그러니까 방금 한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정도만 참고하고 지금까지 한 과정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잡아야 됩니다. 알죠? 자, 그리고 여기는 너무 쉬운 거고요. 그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한번 봐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이제 이게 교과서에도 있고 이제 너네가 학교 시험에서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 나오면은 뭐가 제일 잘 나와요? 라고 하면 요거거든. 아기자기하게 무슨 기호가 있어요? 아기자기하지만 절대 아기자기하지 않죠. 자,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요. 요 유형이 교과서도 있고 학교에서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 나오면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나눠서 일단 식을 조각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 방금 문제는 조각함수가 나온 상태에서 풀었지.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조각함수로 나눠서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조각함수로 만들어서 풀어야 돼. 그 조각을 내야 되잖아. 근데 절대값은 조각이 나는 기준이 뭐야? 부호가 바뀔 때랑 안 바뀔 때잖아. 그 기준이 되는 x가 몇이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일 때랑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왜 여기 누구 치는지 알아요? 여기 나누지. 부호가 안 바뀌니까. 여기에 능이 붙는 이유가 성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부호가 안 바뀔 때지. 근데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이거 0이죠. 0은 절대값 0은 몇이야? 0. 즉 0은 0이니까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겠죠? 부호가 없는 애라? 안 바뀌지. 그쵸? 그러니까 같은 성질이어서 여기다가 는 붙이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자, 그럼 fx 이제 조각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면은 부호 안 바뀌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 x계수 같으니까 묶을게요. 2a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확인 쫄지 말고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자, 두 번째 바뀝니다. 이제 이거 마이너스 부호 다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하면 여기까지 되죠?
얘도 몇 참수예요? 1참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뭐 했어? 조각함수로 만들었어. 이 만드는 거를 못하겠으면 꼭 질문하셔서 어떻게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지금 나는 현재 1대1 대응이고 싶은 거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보자. 몇 기준 알아지니? 몇 기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여기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체크를 하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얘부터 할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을게. 자, 한번 던져볼게, 질문. 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넣은 거랑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 넣은 건 서로 어떨까? 같지 않나? 달라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뭐야? 이게 0 되는 친구야. 이게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그래서 두 번 넣는 행위를 하지 말고요. 또한 여기다가 넣는 행위를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돼요. 없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다가만 넣으면 되겠지? 그럼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3 이렇게 나와요. 이해 안 돼요? 넣어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넣어보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 이 문제까지도 오늘 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 잘 나오는 거니까. 그럼 했어.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의 오른편을 그릴 거야. 이 친구를 그리겠다는 거지. 그리고 저기 는 돼 있으니까 빵꾸 이렇게 메꿔 놓을게. 너네 이거 메꾸는 거 뚫는 거 잘해야 된다잉? 근데 1차함수를 그리려면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 모르지. 그쵸? 그 나눠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안 나눠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나눠서 이해해 볼 거야.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크다 해볼까? 0보다 작다 해볼까? 0은 안 되겠지. 0보다 크다 해볼까? 0보다 작다 해볼까? 크다 해보자. 그럼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쵸? 자, 그럼 얘 그릴 거죠. 이거 몇이야? 4. 여기 지워져. 한수. 그럼 얘도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니까 왼편에 그릴 거거든?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러면 이번엔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0보다 작다라 해보자. 그럼 감소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1대 100 맞니? 아니죠. 1대1 함수가 아니죠, 애초에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서 결론 내리면 얘가 0보다 컸어. 그럼 얘도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야 치역하고 공역도 같아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였으면 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괜찮아? 그럼 이제 결론 내린다. 그럼 얘네 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같아요. 뭐가? 기울기가. 기울기가 같다면은 얘가 2라면 얘도 2여야 되는 거야? 얘가 2면 얘가 1이면 안 돼? 잘 질문했어, 저거. 잘 질문했어. 지금 민지가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울기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야. 봐봐. 내가 얘 기울기를 예를 들어 2라고 해볼게.
얘 기울기를 3이라고 볼게. 둘이 다르지. 그럼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기울기가 3이면 얘보다 가파르게 그려, 완만하게 그려? 가파르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1대1 대응 아니에요? 맞죠? 기울기는 달라도 돼요. 하지만 뭔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론은. 부호? 그렇죠. 얘네 둘의 부호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증가했어. 그럼 얘도 증가하면 된다가 결론이었던 거야, 우리는. 얘가 감소했어. 얘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부호가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잘 얘기했어요. 그 값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부호가 동일할 때 이제 너네가 이걸 자주 써요. 이 식을. 아니 답을 얘기해버렸는데 부호가 동일할 때 만들 수 있는 식이 있어요. 부호가 동일해.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있어. 끝까지 얘기해봐. 곱하기 하고 더 얘기해봐. 그러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 플러스다. 부호가 동일하면 부호가 동일하면 앞으로 너네가 느꼈어? 부호가 동일해. 그럼 그때 만들 수 있는 식이 뭐냐면 곱하면 양수인 거야. 됐습니까? 부호가 다르면 곱하면 음수잖아. 이제 부호가 동일할 때 경우도 많이 나와 이제. 그럼 이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어떠면 되는 거라고? 크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큰 작작이지. 그럼 몇몇이? 답이 5번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를 똑바로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외워야 이런 거에 풀 여유가 생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위 일단 이해는 되죠? 오케이. 만약에 막히면 꼭 끙끙 앓지 마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스타일입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되게 지금 내가 막 거창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네가 계속 연습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처음이니까 쉣 이러면서 바라보는 거거든. 요것도 잠깐 한번 볼까? 자, 방금 밑에 문제는 조각함수를 만들었거든. 얘는 조각함수를 줬지. 몇 기준이래? 몇 기준이야? 1 기준으로 줬죠. 자, 그럼 이게 또 1대1 대응이래요. 그랬을 때 상수 b의 값에 범위를 구하라고 돼 있지. 얘 범위 뭐예요? 자, 밑에 문제 학습 효과라는 것 좀 한번 봐볼까요? 그림 안 그리고 잠깐만 한번 이해했는지 물어볼게요. 자, 몇 기준으로 조합나있니? 1기준 조각나있지? 얘는 식이 완벽하게 나와있지? 그럼 얘를 잠깐 분석하자. x 개수 몇이지? 2죠.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지. 자, 밑에 문제 학습 효과 나오라는 거야. a도 어때야 될까? 즉 a는 0보다 G에게 나오는 거야. 부호가 동일해야 1대1 대응이었어요. 일단 밑에 문제에서 우리가. 그래서 위에 게 0보다 크니까 아래 것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A가 2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1기준이라 했죠? 자, 그럼 얘부터 그릴게요. 1은 몇입니까? 3이고 는 돼 있죠? 그럼 3하고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증가라는 사실만 알고 있지. 그럼 이거는 전전 문제에서 학습 효과를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증가하면 되는데 이러면 돼, 안 돼? 안 됐잖아, 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럼 1 넣었을 때 y 값이 서로 어때야 돼? 즉 1 넣었을 때 3 넣어야 되는 거지, 얘도. 그럼 a 플러스 b가 3이어야 되는 거지. 근데 뭘 찾으래, 문제가? B의 값을. 아니? 저거 가지고 B급 범위 뭐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A로 정의해. A로 정의해. 그럼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A 대신에 이걸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대입하면요 3 빼기 B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B가 3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B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1대1 대응 관련된 거 지금 1대1 대응 되게 많죠? 겁나 많이 물어봐요.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대 보고 쉴게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187쪽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너네가 해야 될 거는 경우의 수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자, 보자잉. 자, x가 마이너스 0, 1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유형에서 초고난이도 나옵니다. 그걸 위한 생기초 연습이에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뒤지게 처리 문제 나와요. 근데 그걸 위한 기초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한 단계씩 올라갈 거야, 우리는. 보자. 마일 0, 1. x에서 x로의 세 함수 f, g, h. 그러니까 함수가 3개 나온 거야, 지금. 근데 각각 뭐래요?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라고 돼 있죠. 얘가 뭐라고요? 얘가 각각이라는 게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단서를 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저걸 알아내래.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라고 했을 때 너네가 먼저 캐치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서 얻으시냐면 항등함수에서 얻을 수 있어. 항등함수가 뭐였지?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얘가 항등함수죠. x 몇 넣었어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넣는 거니까. 또한 주어진 거 보자. 얘 먼저 보자. F0은 G1은 H래야 되지. G1은 몇이겠어? 1이겠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F0은 H1은 1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항등함수가 아까 첫 번째로 단서 없는 함수를 했죠. 두 번째가 상수함수가 됩니다. 상수함수는 뭐였죠? 화살표로 얘기하면 몰빵되는 거였죠. 지금 H1이 몇이래요? 그럼 1에 몰빵되고 있다 소리예요. 1에 몰빵되는 거야. 그러니까 H형 몇인 거야? 1인 거야. 무조건 1에 몰빵될 거니까.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F만 알아내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0, 1이었고 마이너스 0, 1이었어요, 지금 현재.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H형은 몇이죠? 자, 그럼 이렇게 화살표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 얘 안 했지? 이제 얘 한다?
또 G 나왔네? 개꿀 하는 거죠. G는 항등함수. 심지어 X에 몇 넣었네? 0 넣었어. 그럼 이거 몇이겠어? 그럼 이 좌변은 0이죠. 그 F 마일이 0인 거지. 화살표 보내자고. F는 뭐랬지? 그렇죠. 1대1 대응이면 화살표가 중복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1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 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F를 물어봤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더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저렇게 1대1 항등함수 상수 나왔을 때는 풀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항등함수부터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값을 알려주는 거야 사실상. 나 몇 넣으면 몇 나와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이 상수함수인 거야. 왜냐면 상수함수는 몇 넣었을 때 몇 나온다는 그 하나의 단서만 있으면 나머지도 글로 갈 거거든. 그래서 1대1 대응은 나중에 풀고. 근데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어. 이해하면 돼. 됐죠 여기까지? 봐봐 이거 야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아 이거 난 손댈 수 없어요 쌤. 아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풉니까? 정의에 맞춰 생각하는 거야. 무슨 함수예요? 단서 줬죠? 상수함수 몰빵이라며 50 넣어서 때리지. 그럼 나머지 어떤 거 넣어도 몇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싹 다 1인 거야. 그럼 1이 몇 번 더하는지만 알면 되겠죠? 99개요. 안 돼요. 1, 3, 5, 7, 9니까 홀수들만 모아놨죠? 몇 개이게? 45. 50개. 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홀수만 모이는 거잖아. 가열이가 한심하던데 처음 봤어. 홀수 50개예요. 반서로 나눠갔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말할게. 여기서 초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쉬는 시간 주기 전에 어떤 식인지만 보여줄게요. 안 풀 거야? 못 풀어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것도 쉬운 편이네. 뒤지게 어려워지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신명 피할 수 없어 유제 프린트 있습니다. 동고 넌 모의고사 준비해야지. 뭐냐면 여기까지는 아직 애기애기하게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갑자기 집 밖 기어나고 난리 나죠 이제. 물렁물렁거리고요.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 모의고사로 치면 21번, 30번 문제. 그런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네 나와요. 왜 여기 없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 이런 거. 여기서 다 압도되는 거야, 문제가. 이런 거. 이거. 매년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길이에서 압도되죠. 너네가 여기서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거는 1대1 대응밖에 없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멘트는 1대1 대응밖에 없어. 이게 뭐예요, 쌤? 여기 점 찍으셨는데 이거 오타인가요? F가 2개가 있어요, 쌤. 이 마이너스 1제곱은 뭐예요? 이거 아직 안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게 합성함수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거든? 나아가서 요런 스타일이 100%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해야 돼요. 아직은
걸음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있다가 시작합시다. 이제 함수의 개수라고 해서 뭐 알아서 되겠죠. 자,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합시다. 자, 이제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함수의 종류를 세는 거예요. 함수가 몇 개 나올까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함수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함수가 결국 이거거든. 화살표를 쏴야 결정되는 거지. 함수가. 화살표를 안 쏘면은 함수가 되겠어요. 함수라는 게 화살표를 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함수가 그 화살표를 쏠 때 무조건 이렇게 쏴야 되겠어요? 어긋나게 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쏘는 거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의 개수를 찾으라는 건 뭐냐면 화살표를 어떻게 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거야.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문제를 만들어 줄게요. 정의역이 이거고 공역이 얘래요. 그럼 너네는 이걸 가지고 함수의 개수를 세보래요. 그럼 함수의 개수를 세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예 없이 몇 개야?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냐면 너네가 직접 화살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화살표를 쐈을 때 화살표를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쏠 수 있겠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함수의 개수라고 했죠. 그 함수는 뭐예요? 화살표를 하나에서 하나 가기만 하면 되죠. 그럼 천천히 얘부터 쏴보는 거예요. 그럼 1에서 화살표를 쏠 거예요. 몇 가지 경우의 수에 쏠 수 있겠어? 1에서 화살표를 쐈을 때. 네. 1에 쏠 수도 있고 2에 쏠 수도 있고 3에 쏠 수도 있고 4에 쏠 수도 있잖아. 네 가지가 가능하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야. 그럼 얘한테 쐈다 치자. 그럼 얘한테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네. 얘가 1에 갔다고 얘가 1에 못 갈까?는 아니지. 1에 갈 수 있지. 그럼 얘도 네 가지로 쏠 수 있지. 이렇게 쏠 수 있다 치자. 그럼 얘한테 얘는 이제 몇 가지 쏠 수 있어? 네 개에 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셈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화살표 쏘고 화살표 쏘고 화살표 쏴야 함수 한 개가 완성이 되겠지. 함수가 완성이 되려면 다 하나씩 쏴야 되잖아. 쏘고 쏘고 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네,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총 6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말 바꿔볼게요. 1대1 함수 개수 세봐라고 했어요. 그럼 1대1 함수 정의에 맞춰서 화살표가 쏴지면 되는 거죠. 그럼 또 해볼까? 1에서 화살표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1 먼저 쏠 거야. 4개지. 2가, 그럼 이제 2가 쏠 거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쏠 수 있을까? 왜냐면 1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갖다 쳐. 그럼 3은? 2개. 그러면 24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세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단원 자체가 함수의 개수라고 돼 있지만 결국 경우의 수 문제인 거야. 이 화살표를 쏠 수 있는 방법을 세라 이거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도 물어볼게요. 1대1 되는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이게 정의에 맞춰 생각한 거죠. 1대1 되면 나올 수가 없죠.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수가 없죠. 화살표가 3개밖에 안 나니까. 또 질문할게요.
항등함수는 몇 개 나올까요? 항등함수는 그 뭐였지? 한 개. 한 개. 좀 애매하긴 하는데 항등함수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등함수 얘기하는 거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상수함수는 몇 개일까? 네 개. 그렇죠. 상수함수는 화살표를 어떻게 써야 돼? 몰빵이죠. 1의 몰빵, 2의 몰빵, 3의 몰빵, 4의 몰빵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4개. 이런 걸 세는 곳인 거야. 근데 그거를 쓰잘데기 없이 공식화 시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외울 거는 없고, 단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말을 할게. 이게 원래 고2, 3들이 배웠던 내용이야. 근데 내려왔지. 왜 왔지? 그치? 왜 왔지? 교육과정 바뀌어서 내려왔어. 왜냐면 조합이라는 게 있거든? 조합, 아니, 뭔지 몰라. 근데 조합을 쓰거든, 여기서. 아니, 그 이유는 몰라, 아직. 조합이 원래 전교육과정에선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이었어요.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왔던 거예요. 안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경험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등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순열 조합을 언제 배워요? 3학년. 지금 3학년 때 배워요? 이미 배우지 않았어요, 순열 조합? 중3이 아닌가? 고1 때 배웠어요. 선행하셨나? 중3 때? 네. 1학기 마지막에 배우죠. 얘는 2학기죠. 그래서 따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요거 이해하는 걸로 마지막을 할 거야, 오늘.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공부를 할 거야. 자, 질문 보자. 함수값에 뭐가 정해진 거래? 대소가 정해진 함수의 개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직. 자, 쌤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쌤이 이렇게 쓸게. 자, x1이 x2보다 크대요. x 얘기한 거니까 정의역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함수값이죠. 함수값도 모는 게 크대요. x1 는 게 크대요. 그럼 이 말입니다. 1, 2 두 개를 이렇게 잡읍시다. 1이 커요? 2가 커요? 2가 커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화살표를 쏠 거예요. 근데 화살표를 쏠 때 1, 2의 화살표가 같다라고 치자. 그럼 얘는 2가 더 크니까 2는 함수값이 더 커야 돼? 1은 함수값이 더 커야 돼? 2는 함수값이 더 커야겠지. 정신 안 차리나? 요 자꾸 태화하고 있어요. 야, 안 돼. 야, 파멸의 길을 가면 안 되지, 이 새끼야. 집중 못하네. 농담. 장난이에요. 그러면 1은 어디에 화살표를 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1에 쏠 수밖에 없고요. 2는 2에 갈 수밖에 없겠죠. 화살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화살표가 바꿔지지가 않죠. 즉 뭐냐면 화살표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 자, 이런 얘기까지 또 해볼게. 원래 만약에 이걸 싹 무시하고 그냥 함수 개수 세래요. 싹 무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보낸 거랑 이렇게 화살표 보낸 거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다른 함수죠. 우리 서로 같은 함수는 화살표 보낸 게 똑같아야 된다 했었잖아. 그러면은 빨간색 거 하나, 파란색 거 하나 해서 총 2개를 쓴단 말이야. 근데 이 정의에 맞추면 이 파란색을 셀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저 빨간색만 세게 되지. 화살표가 정해진 것만 세게 되지. 그 말은 내가 이 2개에서 화살표를 쏜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얘네가 이 5개 중에서 화살표 받을 2개를 골라주면 얘네들이 알아서 화살표를 가 안 가? 무조건 알아서 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중복?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살표를 받을 i만 결정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전부 다 생각해보자. 지금 화살표 몇 번 써야 돼? 4번 써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이 5개 중에서 화살표 받을 4개를 이렇게 고른 거야. 그러면 1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 2는? 3은? 4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걸 고르면 되는 거야? 공역 중에서 화살표 받을 4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 고르는 경우의 수가 4개를 뽑기만 하면 되잖아. 뽑는 게 순열이야, 조합? 우리 뽑는 걸 조합으로 뽑죠. 조합의 의미가 n개 중에서 이렇게 뽑는 거잖아. 그럼 나는 뽑아놓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합을 쓰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국 자,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배소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렇게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합 쓰면 된다. 잣됐죠? 조합. 까먹으면 안 되죠? 조합 공식 기억나세요? 네. 조합 공식이 뭐였죠?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패망한 거야. 까먹었으니까. 이건 내 잘못. 내 잘못이 할 수가 없잖아. 애초에 그 시험 자체가 그따위로 봤는데. 시험 날짜가 그 모양 그 꼴인데 어떻게 대비를 해? 그거 끝나고 설날이었잖아. 아니 설날이래. 추석이었잖아. 끝나고 4일 뒤였더만 보니까 아까 일정 보니까.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준비해? 그러니까 한번 마지막 확인만 하죠. 옥시상 어떻게 계산해? 5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네,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거 할 줄 알죠? 네. 그리고 OC3은 OC 몇이랑 같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52. 네, OC2랑 같다. 가요 괜찮나요 이거?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푸는데 시간 없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여기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서. 아무튼 대소가 정해진 거면 뭘 활용한다? 조합을 활용한다. 왜 조합을 활용하냐면 나는 골라주기만 하면 화살표가 어떻게 되니까? 알아서 가니까.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자, 이제 토요일에는 그러면 여기 이어서 함수의 개수 관련된 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함수의 개수 다 하고,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얘기해서 좀 진도를 쭉 나가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